자,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유로파 4강 완성. 네. 이제 올라갈 팀들 다 올라갔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또 봉황산 가서. 아, 네. 네. 아, 그런 전반전까지는 좀 이거 후반에 어떻게 잘하면 네. 할 수 있겠는데 싶었을 것 같은데. 전반이 끝나고 축구도 끝났어요. 후반 경기력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프 타임 딱 들어갔을 때 그랬을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전반 1대0이면. 그러니까, 왜냐면 바르셀로나전도 그 뒤에 그래. 전반에 한 골 나오고 후반에 쭉쭉 나왔으니까 예전에 그 기적 쓸 때. 안필드의 기적 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뒤에 45분 동안 뭘 봤는지 모르겠다. 역시 오늘 아탈란타가 만만한 팀이 아니어가지고. 역시 잘해요, 진짜. 자,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먼저 체크를 하면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4강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렇죠. 일단 레알 대 미넨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매치업이죠. 약간 되게 좀 클래식한 매치이기도 하고. 네, 클래식한 매치. 챔피언스리그 하면 역시 우리가 떠오르는 아주 큰 어떤 굵직굵직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까지 이 4강 진출 과정에서의 아주 대단한 올 시즌 유일한 무패팀입니다. 그러네. 7승 3무구나. 네, 당연히 4강에 오른 팀 중에 유일한 무패팀인데 쭉 전적을 보면 패배가 그래도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아니면 세 번씩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하지만 레알만 예외적으로 7승 3무. 맨시티라는 엄청난 팀을 만났는데도 지지 않고 준결승에 올라온 레알 마드리드가 되겠고 이번에 우승을 하면 뭐 구단 15번째 비기어에 이제 또 도전을 하게 되는 레알이죠. 네, 저희 이제 또 레알의 우승을 또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맞네. 아직 이제 살아남아 있기 네.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화이팅. 네. 레알이 이제 올 시즌에 뭐 리그에서도 지금 순항하고 네, 있고, 그렇죠. 아마 이제 우승이 유력해요. 네. 뭐 그래서 아마 진짜 올 시즌 뭐 코파델레는 끝났으니까 네. 이게 더블의 가능성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은 약간 느낌이 다른데 맨시티 상대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말 그대로 정말 역습으로 집중을 했을 때 그렇죠. 극한의 효율을 챙길 수 있었어요. 어제 저희가 리뷰를 네. 했듯이 수비도 되게 단단했고 이 공격 수비 트랜지션을 엄청 빠르게 가져가면서 이게 맨시티한테 대응을 좀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보여준 특징도 그렇지만 일단 그 맨시티전에 보여줬던 단단한 수비, 리디거가 특히 너무 잘하고 루닌도 잘하고 빠른 템포의 공수 전환, 호드리구의 왼쪽 뭐 비니시우스, 뭐 벨링엄 이런 선수들 도움이 되고 선수 개인 능력의 하모니,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바이에른 뮌헨도 이번에 아스날이 꺾고 올라올 때 보면 8강 1차전 보세요. 최근에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뮌헨도 재미를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전력이나 리그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도 막 대여 클라시코에 덜미 잡히고 이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오히려 그래서 토너먼트에서 선수비 후역습 그리고 투헬식 압박을 효율적으로 펼쳤을 때 은근히 이제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거 이번 아스날전에 보여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레알도 한번 투헬에게 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덜미를 잡힌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팀은 달랐지만 뭐 벤제마의 기적으로 이제 그 올라가긴 했다 하더라도 2022-23 때 그때 투엘의 첼시가 엄청 껄끄러운 상대였다는 거 아마 레알 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투엘이 만나는 거 그 자체로 껄끄러운데 맨시티전만큼 선수비 후역습으로만 집중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경기를 주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주도하면은 주도하는 대로 바이에른 뮌헨의 역습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네, 어쨌든 최종막에 또 해리 케인도 있고 네. 윙어들의 그런 속도 이런 게 이제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무기가 될 건데 지금 맞대결을 놓고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한테 엄청 강해요. 그렇죠. 진짜 예전에는 이제 한동안 바이에른 뮌헨이 중요할 때마다 레알 마드리드를 이제 무너뜨렸던 그게 뭐 2000년대 이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200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쭉쭉쭉쭉 보면은 특히 요즘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되게 강해요. 7경기 무패면은 네. 이거는 바이에른이 레알 만났을 때 약간 부담을 그쵸.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맞대결 전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리랑 도르트문트가 이제 4강 매치에서 만나게 됐는데 여기 이제 덴벨레 더비. 그래 덴벨레 더비죠. 네. 또 다른 이제 덴벨레를 앙숙으로 여기는 분노하고 계신 팬분들. 이제 근데 도르트문트는 그래도 이제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을 안겨주고 이제 떠나긴 해가지고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팬들의 감정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 음바페보다 사실 이번 그 8강에서는 주위 동료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적극적인 침투와 드리블로 나올 때마다 돌발 변수를 만든 바르콜라. 그리고 기복은 물론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전에 그때 경기할 때도 보면은 공 밟고 덴벨레가 넘어져가지고 막 웃고 막 그랬거든요. 그 덴벨레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수가 이제 경기마다 기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는 90분 내에서도 기복이 좀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리그왕 경기 봐도 똑같아. 긁히면 야 진짜 양발 개쩐다 네. 하는데 막히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막히는 그런 선수라서. 근데 또 보면은 결국 뭔가 만드는 건 덴벨레예요. 네. 결국 이번에도 덴벨레가 8강 2차전 때 맹활약을 해서
한 번 통할 땐 무섭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이제는 정말 파리 중원의 핵심 에이스 그냥 비티냐. 네, 비티냐 좋죠.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음바페를 만나는 팀들은 네. 그게 뭐 4강 매치가 됐든 8강 매치가 됐든 집중 견제를 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 음바페에 대해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음바페를 일단 막아라. 그럼 그쪽으로 쏠릴 텐데 그럴 때 주위 공간, 파생되는 공간을 이렇게 음바페 주위의 동료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활용을 하고 잘 해줘야 결승으로 오를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입장에서는 19-20 시즌의 아쉬움을 좀 날려버려야겠고 만약에 이게 대진이 잘 되면은 저마다 좀 스토리가 있는 게 파리 바이언이 결승에서 만나면 이거 리매치잖아요. 리매치죠. 그때 네. 진짜 네이마르가 정말 고군분투하고 투엘의 파리가 우승까지 가나 싶었는데 이제 좌절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뭐 바이언 도르트문트가 만나면 이건 이거대로 또 이제 데어 클라시코의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죠. 2012-13 시즌도 웸블리에서 둘이 만났어요. 네. 이번에도 만나게 되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원래 그랬잖아요. 이거 최초의 결승 엘 클라시코 나오냐. 근데 결승은 아니야, 데어 클라시코야 했는데 이번에도 데어 클라시코의 가능성이 있고 또 웸블리라는 점에서 혹시 또 11년 만에 리벤지 이런 또 매치업이 궁금해지는데 사실 전력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파리가 우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안 된다. 왜냐 파리도 바르셀로나하고 1, 2차전에 보면 저는 되게 불안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아라우의 그 일이 있기 전, 퇴장이 있기 전까지 보면 압박할 때 그 간격 문제가 파리에게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수비 뒷공간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 엔리케 축구 이제 좀 안 될 때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도르트문트는 빠른 역습이 매우 능한 팀이죠. 그래서 홈에서 아틀레티코 상대로 4골을 넣었다? 이 팀 화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전 뜻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사실 이 둘은 이미 조별리그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미 만났죠. 네, 그래서 그때 맞대결이 1무1 그러니까 한 번 비기고 한 번 파리가 졌어요. 이겼었죠. 맞아. 한 번 파리가 이겼어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진 거죠.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1무 1패인데 저는 이미 그 조별리그 때 본 경기도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많아서 이거 진짜 모른다. 좀 재밌는 매치가 여기도 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기대가 좀 되고 무엇보다 덴벨레 더비잖아요. 그 이미 바르셀로나 전에는 덴벨레가 맹활약하고 또 크게 그 여유 부리는 제스 막 공을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해맑게 축구를 하는 선수였나 싶은데 이상하게 바르셀로나 상대로 계속 웃더라고. 대단한 친구야. 네. 그러니까 그때 도르트문트에서 바르셀로나 넘어갈 때도 사실 잡음이 이제 좀 있었고 남겠다. 근데 제한 없었다. 그래놓고 실상은 바르셀로나 이적하려고 태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이적할 때 도르트문트한테 사실 거액을 좀 안기긴 했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파리에 도르트문트가 직접적으로 뭐가 있진 않지만 이제 덴벨레 존재만으로도 이제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매치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이번 또 챔피언스리그 4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쉽게 리버풀이 탈락한 유로파리그 유로파리그 4강 매치업 마르세유와 아탈란타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마르세유는 대단하네요. 일단 공식전 5경기 무승이어서 벤피카전 앞두고 이거 분위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데 벤피카전은 이기고 승부차기 끝에 4강에 올랐습니다. 마르세유 팬들이 정말 그 갈증이 컸는지 엄청난 환호성을 홈경기에서 보여줬는데 리강 팀 중에 유일하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유럽 대항전에서는 또 이제 한따까리 했었던 팀이고 그 한따까리 유로파리그에서도 가능하다.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아탈란타는 그냥 말 그대로 저는 가스페리니의 힘을 보여줬다. 이 사람은 백스리 전술에서의 그 다양한 그 전술의 바리에이션이 진짜 다양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탈란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만약에 아탈란타 같은 컨셉을 가지고 저 정도 전력을 어떻게 구축한 팀이 PL에 있었다? 저는 진짜 인기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매력이 많아요. 경기 보는 재미도 있고 뭔가 선수들도 예전 이제 뭐 파프 고메스나 일리치치 이런 선수도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실력도 좋았고. 그때 아탈란타는 진짜 공격의 팀이었잖아요. 윙백의 고젠스가 막 골 집어넣고 이런. 저는 그러니까 핫해브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스타일의 팀이 PL에 있으면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은 팀인데 어쨌든 이번 유로파리그에서는 또 결과도 지금 챙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팀 상당히 이제 좀 극적인 스토리 아니면 정말 멋진 인상 깊은 활약을 통해서 이번 4강에 왔는데 둘 다 근데 팬들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마르세유는 사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편이고 아직까지는 아탈란타는 윙백 공격력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꾸준함을 리그에서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흥미로운 이유는 이 두 팀이 4강에 오른 이유도 똑같다고 보지만
토너먼트는 다르다요. 그래 토너먼트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막상 가면.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두 팀의 상황을 봤을 때 토너먼트는 정말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번 매치업도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로마 레버쿠젠입니다. 여기도 이제 좀 볼만한 네. 그런 나름의 또 스토리가 있는데 지난 시즌 4강에서 만났죠. 또 만났어요 결국.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무리뉴 감독의 로마 극한의 수비 축구로 알론소의 레버쿠젠에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구성원이 바뀌었죠. 이제 무리뉴가 아닌 데로시 감독의 네. 로마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알론소는 그대로지만 레버쿠젠은 전보다 더 강해졌죠. 지금도 여전히 시즌 무패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개쩐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리그 무패 이런 게 아니고 시즌 무패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팀은 작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밀리는 경기에서도 이번에도 결국 웨스트햄 원정에서 이건 좀 지을까 했는데 또 1대1로 또 비겼잖아. 프림퐁이 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뭔가 와 올 시즌 영화를 쓰면서 지금 무패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레버쿠젠이 만약에 시즌을 진짜 무패로 마치게 된다. 올 시즌 한 시즌 기준으로 한 경기도 안 지고 마무리를 한다면 이거는 진짜 차비 알론소가 아예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딱 남기는 뭐 독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축구사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닐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토너먼트를 보면 요즘의 시즌들을 보면 멘탈하면 또 로마인데 로마 또한 그 단단함이 있잖아요. 뭐 당장 유로파리그 결승 갔었고 컨퍼런스 우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너먼트에서의 멘탈은 로마다. 근데 레버쿠젠은 시즌 무패를 이어가는 팀으로서의 멘탈과 전력이 훌륭하다라는 점에서 이 서륙전 레버쿠젠 또 엄청 복수를 다짐하고 있을 텐데 아주 재밌는 타이밍에 또 연달아 준결승에서 만나게 됐어요. 막말로 뭐 분데스 우승했고 네. 유로파도 4강 4팀 남았어요. 이제 4팀. 본인 제외하고 3팀 남았으니까 알론소는 사실 여기만 집중하면 되거든.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재밌는 대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는 아스톤빌라가 승부차이 끝에 올라갔고 그래서 올림피아코스와 그렇죠. 올림피아코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반대 테이블은 피오렌티나 클럽 브리엔데 피오렌티나도 이제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아픔이 또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유로파 컨퍼런스 대진까지도 상당히 재미있는 매치업들이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